네,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냥 등가 회로를 가지고 관찰해 보시면 사실 특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돼요. 지금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에 등가 회로를 이제 놓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저희가 다뤘던 그림이 이 부분을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모스 트랜지스터로 놓고 했다가 이제 얘를 바이퍼라 트랜지스터의 모델로 바꾼 거예요. 그럼 특이한 것들이 뭐가 생겼냐면은 RX,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서의 페라스릭 저항 RX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이 항상 있죠. 이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IB를 설명하기 위한 이 알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V 파이와 R는 뭐 저희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CGS 대신에 C파이, 그 다음에 CGD 대신에 C뮤가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의 무시가 이 부분이 사실 없었던 상황인 건데, 그쵸? 그냥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알시금을 항상 얘기를 했었던 건데, 회로를 그냥 살짝 쉬프팅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디바이스 인풋으로 보지 말고 여기 B'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기를 실질적인 디바이스의 인풋처럼 생각하시면 얘는 시그널 소스처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V' 시그와 R' 시그라는 세베닌 등가 회로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회로 자체가 앞에서 보던 것과 이제 완전히 동일하죠. CGS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고 CGD 대신에 이게 들어갔는데 위치나 뭐 얘가 얘보다 훨씬 작다 뭐 이런 얘기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0랑 RL이랑 묶어서 RL'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제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미드밴드의 게인이 GN 곱하기 RL'으로 되는 거, 이것도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밴드 게인을 구한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이 세븐이 등까지로 저항으로 바꾸는 이 과정 거치는 거 한번 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V 시그 프라임이라는 것은 여기 오픈됐을 때 여기 볼티지니까 디바이딩이 이렇게 되는 거, 디바이딩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V 시그 프라임을 구한 거고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인 R 시그 프라임은 얘와 이 저항의 병렬,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은 GMRL 프라임 곱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AM, V 시그에서부터 VR까지의 미드밴드 게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요 V 시그 프라임이 만들어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GM 곱하기 RL 하는 것으로 미드밴드 게인이 그냥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는 거예요. 주파수 응답 특성은 이제 어떻게 된다? C파이에 의한 거, C뮤에 의한 거, CL에 대한 거,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동일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OC 타우 적용한다 그러면은 얘 무시해주고 얘에 대한 저항, 얘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무시하고 얘가 바라보는 저항, 왼쪽 거, 오른쪽 거, GN 곱하기 왼쪽, 오른쪽.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무시하고 얘가 바라보는 저항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로 가고 VGS가 0이니까 얘도 없어지고, 여긴 V파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V파이 0으로 가고, 그러면 RL'이라는 저항 하나만 달랑 보겠구나. 오시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밀러 시어럼을 적용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C파이 있고, 그다음에 C뮤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이 GMRL'에서 미드밴드 게인이 있으니까 C뮤가 증폭되는 거, 앞에서 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C파이, C뮤만 살짝 CGD, CGS와 CGD로 바꿔주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완전히 동일하고, 오시타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앞에 식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똑같다라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이 이그젝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로의 위치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GM과 CGD에 대해서 만들어졌던 제로가 이렇게 새로 튀어나온다는 거 얘기하게 되고, Dominant for Approximation을 한다 그러면은 좀 전에 오시타워에서 구한 타임 컨스턴트에서 Dominant 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되시고, 그 다음에 FPT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메가 P1 곱하기 오메가 P2로 이그젝 솔루션에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타워 방법에서 이 오메가 P1을 구했던 것을 그냥 적용하게 되면은 똑같이 나오게 되고, 앞에서 모스 갖고 했던 것과 지금 바이폴라에서 하는 거 그 두 개 비교하면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동일하게 된 걸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폴라에 대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따져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딱 차이점이 일어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이제 V시그 프라임으로 V시그 프라임과 R시그 프라임으로 바꿔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동작 특성, 실제로 커런트가 어떤 식으로 증폭되고 뭐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바이폴러랑 모스는 상당히 달라져요. 그런데 일단 선형적인 이런 등가회로를 만들어 놓고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컴포넌트들이 다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분석 방법이 상당히 동일해집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뭔가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 하나 만들면 되게 뭔가 이 혁신적인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등가 모델적으로는 상당히 기존 것과 유사한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석 방법이나 이 디자인하는 방법이나 전체적인 컨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통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R시그가 이제 클 때냐 작을 때냐에 따라서 이제 더미넌 폴이 어디에 발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R시그가 클 때는 인풋 쪽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거잖아요. R시그에서 유발되는 그런 폴들이 다 커지는 거니까 타임 컨스턴트가 커지는 거니까 폴이 로우 프리퀀시를 가고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이 타임 컨스턴트가 커져서 이 인풋 쪽에서 있는 이런 로우 패스 필터링 되는 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고, R시그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무시가 되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애들, 아웃풋 쪽에 있는 애들이 더 더미넌트 해줄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를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R시가 0이라면 이그젝 솔루션 자체가 이렇게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에서 그냥 R시가 0인 경우로 놓고 다 보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게 CGD와 RL 프라임, 그 다음에 CL과 RL 프라임, 이것만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로는 여전히 이렇게 있게 되는 거 보게 되고, 3dB 밴드위스는 결국 아웃풋 쪽에서의 커패시턴스와 이 로드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시타우에서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그냥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오시타우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얘네들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와 얘 그냥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타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그냥 RLCL이 더미넌트한 그런 케이스도 오시타우는 그냥 이 정확하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크게 오차가 있지 않게 오시타우 방법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그 극단적인 케이스, RC가 0인 케이스, 3dB 밴드위스가 결국 아웃풋에서 결정되고 RL과 CL에서 주로 결정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회로 자체가 사실 상당히 단촐해지는 거죠. 이 VGS, 여기 V시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 V시그가 바로 그냥 여기 연결되고 영가 되고 R시그가 없이 되는 거니 V시그가 그냥 바로 여기 연결되고 그 V시그는 결국 VGS가 되고요. 사실 여기에 GM VGS가 사실 이제 GM V시그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원폴에 의해서 주파수 응답 특성이 결정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보고 계시게 되고, 오시타워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V시그들을 숄트 시켜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얘 오픈 시켜놓고 오시타워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VGS도 0이니까 U텀 날아가게 되고 그냥 RL 프라임만 보게 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딱 이거예요. 지금 그 R시그가 0인 상황에서 오시타워를 적용한다면 CGD가 바라보는 저항 산정한다고 해도 얘는 0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CGD가 보는 것도
요 볼티지가 V6를 0인 상태로 CGD가 바라보는 저항을 저희가 본다 그러면 R6가 일단 없기 때문에 요 VGS는 0이고, 그렇기 때문에 GM-VGS는 요 텀도 없고, CGD가 바라보는 저항이 RL 프라임 하나, 그쵸? 그리고 CL이 바라보는 것도 자명하죠. CL이 바라보는 것도 얘가 바라보는 저항 따져주는 건데, 이거 쇼트한 상태에서 V6가 0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V6가 0이면 VGS도 0이고 얘 마찬가지로 없고, 그럼 CL이 바라보는 건 RL 프라임 하나. 그래서 CGD가 바라보는 저항도 RL 프라임 하나, CL이 바라보는 저항도 RL 프라임 하나. 그래서 오시타로 적용하게 되면 이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그젝 솔루션에서 찾은 프리퀀시 3dB 밴드위스를 지정해주는 프리퀀시 FH랑 지금 오시타오를 적용했을 때 찾은 게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폴이 그냥 오른쪽에 아웃풋 쪽에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디 플러스 우리가 한다 그러면 미드밴드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이 있다 그러고, 요 FH 이렇게 찾은 FH에서부터 20 dB per decade로 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트. 이 AM이라는 게인, GMRL 프라임, 그 다음에 밴드위스, FH는 CL과 CGD와 RL 프라임에서 결정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이 곱인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거는 게인이 1일 때 그때의 요 주파수를 그냥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유닛 게인 프리퀀시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이 결국에는 유닛 게인 프리퀀시를 만들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